안녕하세요. 한마이터 조부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카푸어 예방 차원에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출근할 때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월 급여를 20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1%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에서 300만원 사이, 그러니까 300을 넘지 않는 분들, 이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34%라고 해요. 그러면은 200에서 300만원 사이를 토탈로 봤을 때 지금 65%라는 분들이 근로소득자 중에서 300만원의 급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제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누가 월급을 주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제 하는 만큼 이제 벌어가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출근할 때 또 신기한 부분을 제가 발견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토탈 65%라는 이제 300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위로 봤을 때 이제 30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또 35%밖에 안 된다는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왼쪽을 보고, 이렇게 오른쪽도 보고, 앞에도 보고, 그리고 뒤에도 봤어요. 근데 외제차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외제차가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 이제 차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외제차가 많아지다 보면은 외제차가 그냥 많이 팔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통계를 듣고 나서 주위를 살펴봤는데 뭐 죄다 BM, 벤츠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 차가 다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20, 30대 젊은 친구분들이 또 이제 많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외제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으세요. 외제차라고 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질 거면은 신차를 출고하게 되면은 신차 워런티, 그러니까 신차 AS 기간이 또 이제 같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차가 50% 이상 감가를 볼 것 같으면은 신차 워런티가 빠져야 돼요. 일단은 신차 워런티가 빠진다는 거는 이제 신차에서는 더 이상 이 차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뭘 하든지 간에 다 수리비거든요. 그런 차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상담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오늘 통계를 이제 제가 보고 나서 카푸어가 이래서 생기는구나 라고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 이제 또 월급 200이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월급 200을 받는 분이 외제차를 사러 오셨을 때 대부분 할부 구매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할부 개월수라든가 아니면은 금리에 따라 가지고 월불입금이 조금씩 이제 변동은 있는데, 대부분 40에서 50만원 정도의 월불입금을 이제 지불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50이라고 그냥 월불입금을 가정을 하고, 그럼 월급 200 받았죠. 그러면은 차 할부금 한 달에 50만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운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우리가 자동차세라고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중형차 2000cc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환산을 해볼 때 1년에 이제 두 번 내게 되는데, 1년을 그냥 토탈로 봤을 때 한 40에서 50만원 정도가 1년 세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차가 나는 운행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세워놔도 한 달에 적어도 4만원 정도는 세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54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내가 운행을 하든 안 하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싼데 대부분 한 200 정도 보험료가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자차 빼고. 자차를 넣게 되면 더 비싸집니다. 자차 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지금 한 달에 내가 운행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세워놔도 보험도 지금 또 월 불입금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로 1년치를 긁었든지 뭐 한 번에 일시납을 했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 금액만 해도 작게 잡아도 15만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월 불입금 50에다가 보험료 지금 15만원, 그럼 65만원이죠. 거기에다가 자동차세, 세금 한 달에 4만원씩 나가고 있다고 치면은 지금 이것만 해도 69만원이에요. 근데 운행을 전혀 안 하냐? 또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출퇴근이라도 하고 주말에라도 이용을 하려면은 차량은 운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기름값 5만원 잡고 그러면 한 달이 5주잖아요. 그럼 25만원. 그죠? 그럼 여기까지 거의 돈 100만원이 나가는 시스템이 지금 카푸어로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면은 외제차가 물론 이제 싸고 좋은 차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외제차는 싸다고 하면은 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들어보신 것처럼 워런티도 어느 정도 다 빠져야 되고요. 차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키로수도 뭐 어느 정도 동반이 돼줘야 되고 연식도 어느 정도 떨어져 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약간 만만한 중고차, 외제차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점이 또 하나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차는 기계예요. 기계다 보니까 소모품을 교환을 해줘야지 잘 굴러가요. 근데 소모품 교환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차는 당연히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소모품 교환을 안 해가지고 고장이 난다 라고 하면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왜 제 차 앞에서 찍고 있냐면은 제 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식에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4년에 8만원을 받았어요. 신차에서. 그러면은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으로 보면은 약 2년 정도의 지금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키로수로 봤을 때도 약 4만 키로의 지금 신차 보증 키로수가 남아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나 그러면은 신차 워런티 남은 차 사면 되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차량에서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보증을 안 해줘요. 그 부분이 어디가 가장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은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바로 타이어 부분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을 많이 잡아먹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걸 왜 찍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나요? 네, 껌처럼 뭐가 붙어있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피스를 밟았어요. 재수없게. 근데 피스를 밟아가지고 저도 응급처치로 지금 지렁이를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바람이 안 세면은 참 좋겠죠. 근데 지금 바람이 새고 있어.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시동을 걸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 압력 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운전석 뒷바퀴거든요. 그럼 188 지금 바람이 빠졌다고 경고등이 뜨죠.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TPMS가 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예상치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구디어라는 브랜드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가격을 제가 알아봤는데 타이어도 인터넷이 가장 싸요. 최저가 같은 경우가 지금 49만원이에요. 이 타이어가 공임을 제외하고 그냥 타이어를 내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우리 집까지 오는데 49만원. 근데 공임비 또 추가로 받겠죠. 예상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 하나 가는데 지금 55만원 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차 보증기간에 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부품이 뭐가 있냐면은 소모품 중에 가장 이제 교환을 많이 해줘야 되는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보증이 사실 안 돼요. 물론 이제
브러셔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신차에서 한두 개 정도 주는 쿠폰이 있는데, 대부분 브러셔 쿠폰 같은 경우에는 출고하고 1년 안에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요, 중고차는. 지금 와이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악랄합니다. 지금 외제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벤츠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12만원부터 이제 와이퍼가 시작일 거예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교환이 제가 알기로 30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0만원, 뭐 물론 S클래스까지 뭐 이제 타실 일은 별로 없죠. 많지가 않죠.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뭐 한 15만원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헤드라이트 전구, 뒤쪽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이트 전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대부분 이제 제외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우리나라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구 하나 가는데 몇만 원이면 가는데, 이 외제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 전구 하나 갈 때 무조건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그 토탈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급여를 200에서 300만원 받는데 외제차가 너무 타고 싶어갖고 외제차를 샀다. 그럼 카푸어로 접어드는 길이 뭐가 있냐면은, 자, 외제차 사가지고 월불입금 냈죠. 그리고 보험료 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유 뭐 한 달에 한 25만원 했어요. 여기까지 기본 100을 잡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상치 않은 보증이 안 되는 소모품을 교환할 때, 그럼 또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급여 받은 거에서 얼마가 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30만 원 남을까? 급여에서? 30만 원을 과연 한 달에 살 수 있냐? 못 살죠. 왜냐면 휴대폰 비용도 내셔야 될 거고요. 뭐 식비도 나갈 거고, 그리고 뭐 옷도 사셔야 될 거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도 만나서 데이트 비용도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되잖아요. 차가 너무 많은 돈을 잡아먹게끔 하는 게 카푸어의 기본적인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이제 중고차 외제차를 접근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차 사가지고 월불입금 내고 그리고 기름 넣고 끝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한 달에 한 60만원만 내면은 외제차 타는 거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선 빚져서 차량을 판매하는 분들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차 사가지고 만약에 정말 운이 안 좋게 타이어 4짝을 교환해야 된다고 쳐요, 우리가. 그러면은 타이어 4짝, 이 타이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랑 진짜 직결되잖아요. 타이어가 만약에 터지거나 아니면은 타이어가 이제 교환 주기가 되는데 내가 교환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비 오는 날 미끄러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동 능력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4짝을 교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타이어 4짝 다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무려 지금 300만원 정도라는 금액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신발로 그냥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내 신발이 10만원이 안 넘어가는 걸 신고 있는데 타이어를 300주 교환을 해야 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를 접근을 하실 때요, 제발 이제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팔아야지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분 소득이랑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우선 외제차 살게요라고 하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뭐 차를 사 가야지 그분 이제 딜러분들한테 뭔가 이익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차로 거칠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200을 받든 300을 받든 그거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이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내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나는 외제차를 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굳이 그러지 마세요. 굳이 그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외국을 나가서 이제 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차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틀리다라고 느끼는 게, 외국에서는 사실 차량 같은 경우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동수단 플러스 나를 이제 보여주는 내 부의 상징이죠, 자동차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통계를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왜 준중형 차가 안 팔리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물론 회사를 다니진 않지만 저보고 이제 회사 다니는데 급여를 일정 부분을 주겠다라고 하고서 그럼 넌 못할래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준중형 차 탈 것 같아요. 국산차, 그리고 수리비 많이 안 들어가는 차, 부품 호환이 많이 되는 차, 이 차를 많이 탈 것 같은데 하프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벌었던 돈을 차에 거의 뭐 100%, 120%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남는 게 없죠, 나한테.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저축을 잘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도달을 했다라고 해서 외제차 사는 거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매입을 하러 다니다 보면은 신기한 거를 하나 발견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누가 봐도 여기는 원룸촌이야. 그리고 차를 판다고 하시는 분도 원룸에 살고 계세요. 근데 한 집 건너 하나씩 외제차예요. 거기가 별의별 차 다 있어요. 가보면은 5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E클래스, A6 이런 차 흔히 볼 수 있고요, 동네에서. 그리고 가끔 보면은 포르쉐 같은 것도 그런 데 서 있더라고요. 거의 뭐 아무리 욜로 세대라고 하고 뭐 3포 세대라고 많이 얘기들은 하는데,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카푸어는 나도 모르게 되는 게 카푸어 같아요. 약간의 이제 욕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일단 지르고 보자 라고 시작을 하니까 카푸어 같은데, 제가 이쪽 그 중고차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무리해서 외제차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시고 할부로도 웬만하면은 차량을 사지 마세요. 정말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나 차 없으면 안 된다, 할부까지 이용을 해서라도 난 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굳이 내가 지금 뭐 약간 불편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굳이 차가 필요 없는데 빨리 사고 싶으니까 할부까지 이용해서 사시면은 거의 할부의 노예가 되실 거고요. 차량을 이제 그 가장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첫 차를 산다, 사실 경차가 가장 좋아요. 돈도 가장 안 들고 유지비도 가장 안 들고 모든 면이 싸죠. 근데 경차는 죽어도 안 돼 라고 하면은 중형차부터도 보지 마시고요, 준중형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왜 카푸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해요. 타다가 타이어 하나만 터져도 난 이번 달에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쌈마이카 조부장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